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2015년 개통된 호남 고속철도 1단계 구간에 이어 2단계 구간이 올 연말에 착공될 예정인데요. 2단계 구간 개통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가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 올 연말에 착공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전라남도는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구간, 그러니까 광주 송정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해서 목포까지 공사가 올 연말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만약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되면 명실공히 무안국제공항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우리 서남권의 관광산업 활성화가 상당히 급속도로 진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안국제공항역은요, 그 무안국제공항 주변의 어떤 생태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용객들의 공항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전남도의 발표에 의하면은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구간이 2023년도로 2년 단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부의 계획안은 2025년이거든요. 그리고 전남도의 계획안은 2023년 개통 목표인데요. 사실 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간입니다. 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개통됨으로써 어떤 수도권으로의 교통의 어떤 용이성, 접근의 편리성도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이쪽 서남권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고요. 또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이 나는 그런 부분에서도 2단계 구간의 조기 완성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지역에 특히 이제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분들이 한 목소리로 좀 조기 완공을 위해서 정부를 향해서 좀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또한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또 시민사회단체, 언론에서도 정부를 향해서 좀 2년 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전남에 더 나아가서는 이쪽 서남권, 동부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만큼 중요한 사항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도 이 지역 출신의 후보들 몇몇만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의 어떤 조기 완공을 얘기를 했었고요. 대부분 조기 개통 관련해서는 침묵을 지켰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따라서 2년이라는 이 시간 어떻게 보면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그 전라남도 안대로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정말 모든 것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네. 네. 말씀하신 대로 2단계 구간은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무안국제공항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셨지만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보시나요? 예, 이제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한 2시간 11분대. 근데 제 생각인데 아마 2시간대 이내로 1시간대로 아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을 해서 또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런 편리성 부분도 있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을 해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제 관광을 하고 다시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을 해서 출국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서남권의 관광 활성화, 나아가서는 우리 전남의 관광산업 발전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공항 주변에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그 역세권이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이 2017년도에 약 한 29만 한 7천 명 정도, 8천 명 정도 됐었고요. 2018년도 55만 한 7, 8천 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7월 초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하지 않았었습니까? 좀 서먹서먹했었는데 단절되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무안국제공항과 일본 간의 그 항로가 거의 뭐 폐쇄되다시피 했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했던 이용객들의 수가 한 90만 명이 넘었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만약에 코로나19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었다면은 올해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19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세계가 뭐 올스톱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코로나19 전염병이 멈춰지게 되면 그리고 전라남도가 계획한 2023년 완공 목표 또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2025년 만약에 완공이 된다면 그때 정도면은 코로나19가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뭐 올 연말에 백신이 뭐 개발이 되고 뭐 내년 초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내년 중반기 정도는 아마 백신을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따라서 코로나19가 멈추고 호남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이제 완공이 되면은 우리 지역을 찾는 어떤 그 관광객 수 그리고 또 충청권에서도요 1시간 이내에 무안국제공항을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굳이 인천공항을 갈 필요 없이 무안국제공항을 찾을 거고요. 또 전북권이라든지 가까운 전남의 동북권 또 경남권의 이용객들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무안국제공항은 24시간 비행기 이착륙이 가능한 공항입니다. 네. 그래서 항공사들도 굉장히 무안국제공항을 선호를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관광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 고속철도 2단계가 개통되기까지 예. 특히 지금 한 2년 정도 이른 완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예, 2단계 공사 자체만으로는 여기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떤 과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좀 무리고요. 현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오픈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따른 상황에서 애정이지만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네. 첫째는 그렇잖아도 농촌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그러니까 도시로의 어떤 인구의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가 완전히 개통이 되면 우리 이 지방의 인구들이 많이 그 수도권으로 좀 몰리는 그런 좀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목포시, 여수시, 광양시 그리고 순천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것으로 지금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개통이 이제 정상화되면은 개통이 이제
되면은 이와 같은 부분, 농촌 인구, 특히 이제 서남권의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 수도권의 집중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도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네. 이제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서울 쪽에서도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통이 되면 2시간 뭐 10분대, 거의 뭐 한 시간대니까 광주에서는 뭐 몇십 분이면 이제 뭐 20분이면 목포로 올 수 있으니까 광주에서 많은 그런 그 출퇴근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도 출퇴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또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과 같은 상황, 그러니까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 개통과 관련해서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간 상황적인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 신안군 천사대교 개통 이후에 음식점이라든지 변변한 뭐 화장실 이런 시설이 전혀 없어가지고 뭐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주차장화 됐었고요. 네. 또 모처럼 신안군이나 서남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좀 불평을 많이 느꼈었고요. 또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관계기관에서는 호남고속철도 제2구간이 개통이 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안국제공항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 민간공항 통합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사회 단체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없이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광주 민간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합하려면 광주 군공항도 반드시 이전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예, 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광주시의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광주 군공항 문제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황에서 광주 민간공항의 이전이 말이 되는 거냐? 근데 원래는 이제 합의대로 2021년 말에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이 통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2021년 말에는 통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는 광주공항 이전 문제와 또 이제 공항의 명칭 사용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명칭 부분은요, 광주시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의 70%가 광주 시민들이다. 또 외국과 무역을 하게 되면은 공항에 지역 이름이 들어가지 않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무안 광주 국제공항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무안 국제공항으로 좀 명칭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항의 명칭 변경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지역명을 따서 이제 공항명을 짓게 되는데요. 미국의 뭐 케네디 공항이라든지 존 F 케네디 공항이라든지 프랑스의 에드골 공항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지역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뭐 광주 무안국제공항이라든지 무안 광주국제공항으로 변경하려면은 일단 국토부에 승인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국제항공기구에 또 알려야 됩니다. 또 표지판이라든지 사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많이 가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김해공항 같은 경우도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네.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전남에서는 뭐 명칭 변경이라든지 2021년 말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광주시와 다르게. 이런 광주 군공항 이전에 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전남 서남권 출신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광주시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관해서
서로 다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지역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광주 출신인 이영변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의원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28일이었죠. 또 우리 지역의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또 의원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은 이영빈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의 주 핵심은 이전지의 어떤 그런 그 주민들의 또 어떤 상황보다는 그러니까 이전지, 그러니까 광주시의 입장을 많이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나서야 된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한 내용이 핵심인 거고요. 서삼석 국회의원께서 10월 28일 날 발의했었던 내용의 핵심은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라든지 이전 후보지 상황을 많이 대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전 후보지의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네. 이제 그런 내용이 핵심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의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될지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속하는 무안국제공항 그리고 광주 민간공항 통합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시 호남 고속철도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앞으로 추진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국토부라든가 뭐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가 완공이 돼서 이제 개통이 되면요. 아마 우리 생활도 상당히 많이 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개통이 됨으로써 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첫째는 우리 전남의 어떤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른 경제 발전의 기여,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섬 관광을 하는 그런 그 경우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한 해상 케이블카, 목포 해상 케이블카, 또 신안의 천사대교를 보기 위해서 이제는 뭐 수도권에서뿐만 아니라 뭐 충청권, 뭐 전북권, 또한 나아가서는 경남권이라든지 전남의 동북권도 이제 전철화가 완공이 되면 우리 지역을 찾게 될 건데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청정 해역에서 바다에서 싱싱한 수산물이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호남고속철도가 완전 개통이 된다면 우리 지역의 싱싱한 수산물이 바로 수도권으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뭐 수없이 많은 장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안, 그러니까 2023년 완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 마음으로 정치인들 또 시민사회단체들, 오피니언 리더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정부를 향해서 2년이라는 이 시기를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완공이 되면 지역에 참 긍정적인 효과들이 기대가 되는데 효율적인 방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호남 고속철도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 사업이 완공돼 전 구간이 개통될 경우 다양한 효과들이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이용객 모두가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라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